안녕하시죠? 요즘 날씨가 뭐 엄청나게 덥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아주 참기 힘들 정도로, 어, 어렵습니다. 덥고요, 어렵고, 그렇습니다. 아, 이게, 여기 턱이 약간,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두턱이 비슷한데, 두턱은 아니고요. 요런 턱이 가장 매력적이 있는데, 그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요만큼이 이제 이렇게 살짝 그렇게 돼요. 예. 그리고 여기 입술 밑에 약간 그늘이 있고요. 코 밑에 약간 그늘이 있다고 보고요. 예. 아주 살짝 살짝 있네요. 그리고 여기 눈 쪽에 요만큼 있고요. 여기도 살짝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금 머리칼 속으로 어둡고 여기 살이 약간 보입니다. 머리 사이로 살이 약간 보이고 이제 귀는 약간 다른 데보다 좀 밝군요. 예,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음, 네, 이러면 이제 포커스가 잘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요 귀 밑에는 약간 좀 더 어둡다고 봐야 되겠죠. 약간 더 어둡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 좀 어둡고요. 목덜미 쪽으로 머리카락이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만큼은 머리카락으로 가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머리카락은 노란 색깔이 좀 들어갔네요. 예, 이렇게 노란 색깔이 들어갔습니다. 붉은 색깔이라고 그럴 수는 없고 노란 색깔이 이렇게 딱 들어갔네요. 예, 그리고 뒤통수 있는데 아주 뒤통수가 이쁩니다. 이쁩니다. 원래 다른 데도 다 이쁘지만 뒤통수는 더욱 이쁘군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앞편에는 약간의 색깔은 있긴 있지만 진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좀 진하게 봐야죠.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진하게 하려면 검정게 약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너무 진하고 이렇게 하고 청색을 약간 섞으면 좀 진해지는 듯 하죠. 예. 그래서 청색을 약간 집어넣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한 부분을 이렇게 칠해 놓습니다. 진한 부분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여기가 좀 진합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배색은 끝났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만큼 머리카락이 여기서 샥 이렇게 내려갑니다. 네, 이렇게 요 부분에 머리 살이 약간 보이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여기서 그만큼이 귀 밑으로 또 내려오는 음, 머리카락이 애교머리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턱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귀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뒤통수, 뒤 목덜미 쪽에 약간 진한 척 하면서 없어집니다. 귀 뒤로 조금 진하게 보이죠? 귀걸이를 살짝 빼놓고요. 네, 이렇게 되면 거진 다 나왔네요. 여기에 입술이 너무 밑으로 좀 처진 것 같죠? 이만큼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살짝 웃었는데 네, 미소를 머금은 얼굴입니다. 자, 이 정도 됐고요. 예, 그러면 이제 살짝 마르는 사이에 옷을 미리 해 놓을까요? 예, 옷을 좀 미리 해 놓고 얼굴 하기 전에 옷을 좀 해 놓습니다. 옷이 백색에다가 청색이 약간 들어가야 돼요. 백색 이렇게 해 놓고 음, 이게 좀 더 진한 백색이래야 돼요. 백색 여기 진한 게 어디 있나? 이게 노랑이고 백색 어디 갔을까요?
예, 이걸로 합시오. 백색이 영 마음에 안 드는 백색이네요. 백색이 누르스름한 색깔이 들어간 백색이 되면 안 되죠. 여기는 차가운 백색인데 차가운 백색이 있을까요? 칼라로 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백색 진하게 좀 이렇게 되게 나오면 백색이 좀 진하게 나요. 이렇게 해서 백색이 옷이 이만큼이 뒤편에 목덜미 쪽으로 백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된데 여기도 앞편에는 약간의 화이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싹 들어가면서 나머지는 약간 연한 백색으로 됩니다. 청색이 약간 나오는 백색이 되죠. 이렇게 돼서 약간 청색 기운이 돌아가는 옷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의 그 옷의 뉘앙스가 나오죠. 그리고 가슴 밑으로는 좀 진하게 백색이 조금 진하게 됩니다. 살짝 올리고요. 조금 진하게 됩니다. 만큼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진한 색이 살짝 나오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마를 동안에 진한 색깔 들어가기 전에 좀 말라야 돼요. 말라야지 지금 바로 손대면은 내 손에도 묻고 여러 가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살짝 요만큼의 경계선만 좀 해놓고요. 이렇게 살짝 경계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르길 기다리면서 그냥 무료하게 기다리느니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60억 인구 정도에서 상당수가 거의 한 사람당 하나씩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다 갖고 있을 만큼 성경이라는 책이 많이 배부됐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읽어보지는 않았어도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본 적도 있고 가끔 훑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아요. 거기 보면은 뭐 모든 것이 다 돼 있죠. 종합입니다. 완전히 작은 곤충에서부터 큰 맘모스, 코끼리까지 큰 동물로 또 그 뭐가 있죠? 물속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생물 그런 것을 비롯해 가지고 도무지 백과사전도 그런 백과사전이 없죠. 더 얘기하면 뭐 천과사전이나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여기 아직도 안 말랐네요. 그러면 조금 더 잔소리를 해야 되겠네요. 핑계김에 장소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아주 좀 작은 곤충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개미. 성경에 보면 개미에 대한 얘기가 이게 잠언에 있을까요? 아마 잠언일 거예요. 잠언 6장 6절서부터 좀 몇 개 있어요. 역시 외우기도 쉽네요. 66이니까. 6장 6절인데 거기 보면 게으른 자야 개미한테 가서 그것을 배워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보니까 개미는 지휘관이나 관원이나 통치자가 없어도 여름의 양식을 준비하고 수확 때의 양식을 모아들인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건 그렇고 저처럼 이렇게 그 개미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곤충학자들이 그 성경 구절을 보고 좀 검토를 하고 연구를 좀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말랐네요. 머리 부분은 조금 말랐으니까 슬슬 시작해 보죠.
그래서 곤충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또 개미를 연구했나 봐요. 예. 그랬더니 참 물론 곤충이나 짐승에게는 짐승들도 어떤 지능이 좀 있긴 있지만 본능적으로 움직이죠. 그러나 이제 짐승에 따라서 조금씩 지능이 높은 짐승도 있고 아주 지능이 약한 짐승도 있습니다. 낮은. 그런데 곤충들에게도 지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유, 벌써 말르질한 걸 만졌더니 손에 묻었네요. 예. 여기에도 그림에도 좀 묻었습니다. 너무 서둘렀네요. 또 말리기 전에 뭐 하는 게 아닌데. 예. 그래도 뭐 그냥 얘기하느니 손질하면서 얘기하죠. 예,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개미. 개미가 생각하고 계획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본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본능 시스템에 의해서라고 해놓죠. 만약 개미를 이제 창조하신 분이 이제 계시다면 그 개미들은 어떻게 하다라는 시스템이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미들이 스스로 계산하고 명령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개미는 지휘관이나 관원이나 통치자가 없어도 잘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했죠. 곤충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분류를 세 분류를 하더라고요. 여왕개미, 그 다음에 일개미, 그리고 병정개미 이렇게 있어요. 예, 병정개미는 글자 그대로 이제 그 전투할 때 사용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리고 일개미들은 원래 암컷이었는데 퇴화돼서 새끼를 못 낳는 암컷들을 일개미라고 한대요. 예, 곤충학자들 그거 연구하느라고 꽤 애먹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지는 좋은데 개미가 계획을 세우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재미나는 것을 그 곤충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개미의 종류가 하도 많고 작은 거, 큰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개미의 수명이 1년서부터 14년까지 사는 개미도 있다고 합니다. 예. 여왕개미도 그렇고 그도 가끔 거기에 제외적인 게 있죠. 숫개미도 있다고 합니다. 숫개미. 그래서 너무 소수였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 숫개미들은 짝지음 하기를 하고 나선 그냥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별로 쳐주질 않는 그런 그게 이제 숫개미인데 숫개미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걸로 다 끝납니다. 수명을 종족 보존을 하기 위한 일을 하고 그냥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개미나 여왕개미나 다른 것들은 상당히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14년까지 사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이제 거기서 얘기가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이 성경책 지금 개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이스라엘이 시대고 그 목동들이 양을 들여서 많이 기르는 그 시대에 써진 기록된 성경이에요. 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잠언 6장에는 개미에 대한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들이 나오기 때문에 양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네요. 곤충학자들이 양과 연결해서 이 개미와 양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그 얘기를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그냥 여기는 게으른 자여 개미한테 배워라 그렇게 했는데 좀 더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양들한테도 우리 사람에게도 그 회충이 있죠. 회충이 있어가지고 그 회충은 그 우리 사람 몸에서 소명을 다하면은 죽기 전에 알을 까놓고 죽습니다. 회충이. 그런 그 회충알이 우리 배설물로 나와서 그 배설물을 우리 사람들이 잘못 취급을 한다든가 식물에게 거름물을 주면은 그 식물을 사람이 먹고 다시 그것이 우리 위장 내에서 장 내에서 부화하는 거죠.
그렇게 순환이 되는데 양들한테도 어떤 해충이 있습니다. 그 해충의 이름은 장충이라고 하는데 뭐 별로 크지 않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 장충도 양의 몸속에서 살다가 수명을 다하면 그냥 죽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알을 낳아놓고 죽어요. 그러면 그 양이 그 알을 배설물과 함께 내보냅니다. 밖으로 내보내면 그 배설물을 좋아하는 무슨 동물이 있냐면 동물이 아니죠. 달팽이가 양의 배설물을 참 좋아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양의 배설물을 먹습니다. 달팽이가 이렇게 핥아 먹겠죠. 입이 없으니까. 그렇게 먹으면 그 달팽이가 지나가면은 끈적끈적한 액체가 지나간 자리 항상 남는다고 합니다. 달팽이가 지나간 자리는 자주긴 한데요. 끈적끈적한 액체가 묻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알이 그 배설물에서 나온 그 장충의 알이 달팽이가 배설물을 먹으면서 같이 먹어버려요. 달팽이가. 그러면 달팽이 속에서 그 알이 약간 커집니다. 약간 커져서 행동할 수 있는 약간의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달팽이 액체를 먹은 얘기가 좀 잘못됐나요? 아니요. 배설물에서 있는 달팽이의 액체에서 액체를 또 누가 먹냐면 개미가 좋아한답니다. 그럼 개미가 그 달팽이 액체를 먹는데 그 달팽이 액체에 섞여 있는 상충의 알이 약간 성숙한 알이 어딜 개미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먹었으니까 개미가 그걸 먹었으니까 그러면 그 장충 알이 무슨 짓을 하느냐면 개미에게 머릿속으로 간답니다. 개미 몸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미는 3등분으로 있죠. 배, 가슴, 머리인데 머리 쪽으로 이 장충이 갑니다. 작은 장충이 가서 그 개미를 가스라이팅 시킵니다. 어떻게 가스라이팅 시키냐면 개미는 열심히 일하죠. 낮에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외출 안 합니다. 개미가. 그런데 밤중에 외출하는 개미들이 여러 마리 있습니다. 그 밤중에 외출하는 개미는 장충알, 즉 달팽이의 액체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장충의 알을 먹은 편이죠. 그러면 그 알이 개미의 머릿속에 들어가 가지고 가스라이팅 시켜 가지고 밤에 외출하게 합니다. 그러면 밤중에 개미가 외출합니다. 개미들이 몇 마리 외출해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숲속으로 갑니다. 숲속으로 가서 무엇을 하느냐면 양이 좋아하는 풀이 있는데 그 풀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낮이 되도록. 그러면 양이 아침에 일찌감치 이제 풀 뜯으러 나오는데 그 풀을 막 뜯을 때 위를 먼저 먹는 모양이죠. 그럼 먹으면서 같이 알을 먹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아니 어떻게 그 장충이 그 작은 균이 그 개미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가스라이팅 시켜서 밤에 외출해 가지고 저 풀숲으로 가서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밤을 새게 하느냐? 물론 그 또 하필이면 양이 좋아하는 풀에 가서 그리고 그동안에 양이 먹지 않고 그냥 낮이 돼버리면 그 개미는 그냥 제정신 돌아와 가지고 자기 집으로 다시 갑니다. 가서 또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또 외출해서 그 양이 좋아하는 풀잎 꼭대기에 올라가서 또 하룻밤을 아침까지 지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연구한 그 누구죠? 곤충학자들도 참 대단한 정렬이지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종족 보존을 존재하게 한 설계를 하신 그 설계자가 있다는 건데 그 설계자는 대단한 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입술에도 광채가 살짝 나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 하다 보니까 얘기가 끝났습니다. 아니, 얘기가 끝난 게 아니라 그림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죠? 우리 식당을 단골로 찾아주시고 우리 애기하고 상당히 친한 친구분이신데 오실 때마다 제가 그려드리질 못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몰래 사진을 찍어서 지금 그립니다. 물론 이분이 몰래 찍었다고 저를 고발하지는 않겠죠. 예, 고발해도 할 수 없지만, 예. 그래도 원래 사진을 찍었어도 그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분의 얼굴을 좀 더 자세히 그려봐야죠. 귀걸이 있고요. 여기가 만큼이 또 이마가 살짝 눈 논절이 있고요. 이렇게 되죠. 아주 이분이 더 이쁜데 제가 지금 이쁜 과정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네요. 예, 상당히 이쁘신 분입니다. 이렇게 올 적마다 기회 있으면 꼭 그려드리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 안에서 그 설거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대로 밖에 나와서 있을 수가 없고 또 어쩌다 오셔도 저는 주방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 아마 머리 집게일 거예요, 집게. 예. 그래서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어쩌다가 손님이 약간 뜸한 사이에 밖에 이쪽에 밥상 치우러 나왔다가 보게 돼가지고 잽싸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됐네요. 예. 그럼 저는 이분의 그 이름도 모르고 또 이름을 알 필요도 없죠. 다만 우리 식당에 오시는 아름답고 예쁜 제 마음속으로 상당히 예쁜 분,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눈동자에 그 초점이 자꾸 여기 있긴 있는데 잘 안 찍히네요. 살짝 찍혀야 돼요. 많이 찍혀도 요 정도 찍혀야 됩니다. 거기 조금 더 찍히고 안 찍히고가 큰 차이 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쩌나요? 예, 이분도 또 역시 예쁜 얼굴이기 때문에 쇼트 영상으로 올려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살짝 올려서 좀 더 크게 이렇게 이 점은 상당히 이쁩니다. 그러면 이분의 쇼트 영상은 어떤 음악을 올려드려야 할지 가장 이쁜 음악이 있어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쇼트 영상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